맛있게 먹는 이야기, 친구랑 노는 이야기,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저희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 묵은성 다근성입니다. 신호등은 왜 있을까? 내 생각엔 차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안쓰러워서 차가 힘들지 않게 중간중간 신호등을 놓은 것 같다. 안녕하세요. 시를 좋아하는 소녀 소나기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신호등이에요. 제가 8살 때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멈춘 차들을 보고 들 생각을 2학년 때 돼서 꺼내 쓴 시예요. 신호등은 보면 차한테 멈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차에 보면 앞에 불빛이 있는데 그게 꼭 자동차의 표정 같았어요. 화난 표정, 좀 웃긴 표정, 신난 표정, 지친 표정 같은 거요. 2학년 때였어요. 한 친구가 국어 시간에 시를 발표하는데 나도 그 친구처럼 시 쓰기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보거나 어떤 생각이 들면 그때 바로 적어요. 안 그러면 뭘 쓰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살짝 줄여서 써보세요. 한번 도전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를 좋아하는 소녀 소나기였습니다. 놀이터 가면 보이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여기는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 묵은성 다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묵은성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지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여백입니다. 처음 오프닝을 부탁받고 묵은성 다근성 라디오를 차근차근 들어봤는데요. 정말 유쾌하고 따뜻하고 멋졌습니다. 내가 아는 목소리의 또 다른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마치 비밀 일기장을 읽는 것처럼 설레고 궁금해하며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거든요. 작은 칭찬에도 진짜요? 하며 기뻐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아! 하고 온몸으로 반응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멀리서도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사탕 하나도 소중하게 가져와서 선물이에요 하고 건네줍니다. 저는 사실 MBTI로 치면 대문자 T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따뜻한 관계보다는 좋은 수업을 만드는 걸 더 좋아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참 신기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다 보면 결국 수업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조금 변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게 되었던 장난스러운 모습들이 제 안의 어린이가 다시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점심시간에 급식을 먼저 먹은 아이들이 급식실부터 교실까지 저를 몰래 미행하기도 합니다. 숨어 있다가 제가 나오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확 뛰어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숨어서 아이들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작년에는 제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교실을 꾸미고 간식도 준비하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아이들도 정말 깜짝 놀라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망친 것 같아 미안했지만 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아이들의 마음이 참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장난치던 아이들이 아침 독서 시간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로 책을 읽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편안한데 깊이 몰입해 있는 그 표정들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을 신문으로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공동체 놀이도 하고 아이비 탐구도 최선을 다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에 가끔 힘이 들 때 문득 그때 참 재밌었지 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선생님을 몰래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묵은성 박은성 시작합니다. 놀이터 가면 보이는 심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본격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 묵은성 다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하는 중학교 2학년 달입니다. 저는 4학년 때 축구하는 형들을 따라서 같이 하다가 재밌어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즐겁고 행복해서 지금까지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자기관리와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아침밥도 단백질을 포함해서 무조건 챙겨 먹고 훈련하고 돌아와서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시합을 앞두고는 더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되는 날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나게 축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5년 후에 스페인에서 만나요. 자, 그럼 묵은성 다근성 시작합니다. 놀이터 가면 보이는 산책하며 듣기 좋은 여러분의 산책 친구 묵은성 다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 각종 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사실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는 과학관은 없고요. 펭귄을 좋아했던 제가 일하고 있는 집필실입니다.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그리고 서대원 자연사박물관에서 관장으로 일했었습니다. 전공은 생화학이지만 동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됐죠. 주로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은 다 멸종한 동물들입니다. 아쉽게도. 근데 아주 옛날에 멸종한 동물들이에요.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들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동물들을 알려면 지금 살고 있는 동물을 알아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펭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펭귄은 이미 한번 멸종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펭귄이 멸종했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펭귄은 북반구에 살고 있었어요. 북반구에 펭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큰 바다 새오리라고 하는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딱 지금의 펭귄처럼 생겼습니다. 날지 못하고 배는 하얗고 등은 까만 동물들이었죠. 근데 이 동물이 날지를 못해요. 샌데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살았습니다. 북극 가까이 살았는데 사람들을 보지 못했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과 너무나 친근하게 지냈고 사람들은 걔네들을 다 잡아먹었죠. 고기도 맛있었지만 또 털이 아주 이불 깃으로 쓰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펭귄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19세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다 돼서 사람들이 남극을 발견하게 돼요. 남극에 봤더니 배가 하얗고 등이 까만 새,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저기 펭귄이 있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사라진 펭귄이라고 하는 새를 처음 발견한 새에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아쉽지만 웃기지만 어쨌든 펭귄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펭귄이 지금 또 다시 멸종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누가 잡아먹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펭귄을 잡아먹지 않죠, 요즘은. 그런데 지구가 너무 더워지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펭귄이 번식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펭귄이 깊은 곳에, 깊은 곳이란 것이 땅 깊은 곳이죠. 육지 깊은 곳에 알을 낳고 거기서 키웁니다. 그리고선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는 다시 바다로 가서 배를 가득 채워와서 다시 새끼에게 토해서 먹여주잖아요. 근데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자꾸 얼음이 녹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먼 거리를 갔다가 미끄러우지 못하고 질퍽질퍽 걸어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뱃속에서 다 소화가 돼버린 거예요. 새끼에게 토해줄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펭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점점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펭귄들이 먹는 것 중에는 크릴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크릴은
뭘 먹냐면 얼음 밑에서 자라는, 빙하 밑에서 자라는 조류를 먹고 살아요. 근데 빙하가 줄어들다 보니까 빙하 밑에 사는 조류도 줄고, 또 조류가 줄어드니까 크릴도 줄고, 또 크릴을 먹고 사는 정어리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정어리와 크릴을 먹고 사는 펭귄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니까 펭귄이 점점 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펭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펭귄이 똥을 조금만 싸는 거예요. 근데 펭귄 똥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 바다 생태계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바다 생태계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 철분을 먹고선 막 늘어납니다. 또 조류들도 이 철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철분이 사라지니까, 펭귄 똥이 줄어드니까 철분도 줄어들고, 철분이 줄어드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도 줄어들고, 빙하 밑에 살고 있는 조류들도 줄어들죠. 그런데 이 조류들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바로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왜 더워져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펭귄 똥이 줄어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더워져요. 지구가 더워지니까 펭귄이 줄어요. 펭귄이 줄어드니까 펭귄 똥이 줄어들어요. 펭귄 똥이 줄어드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도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또 늘어나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펭귄을 비롯한 남극 주변의 생태계는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거죠. 작은 하나의 고리였던 겁니다. 펭귄은 우리에게 그저 예쁜 귀여운 동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지구가 얼마나 더워지고 있는지, 지구의 생태계가 얼마나 급하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종이죠. 우리 펭귄을 볼 때마다 지구의 삶들, 지구의 변화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모였습니다. 이제 묵은성, 닭은성을 시작합니다. 놀이터 가면 보이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미끄럼틀 타는 아이